닐스의 신기한 여행. 바다 및 도시. 4월 9일 토요일. 밤이 되자 아카일행은 굴 속에서 나와 산 꼭대기에서 잠을 잤다. 여우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닐스는 풀밭에 누워 둥근 달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집을 떠나온 지도 벌써 3주일이 되었구나. 그때 한 마리의 커다란 새가 날아왔다. 성에서 친해진 황새 에르멘리크였다. 에르멘리크님, 웬일이세요? 달밤이 너무 아름다워서 함께 놀러 가려고요. 내 등에 타세요. 닐스는 황새의 등에 탔다. 황새는 한참 날더니 갯벌에 내려앉았다. 여기는 독일의 폰메른이에요. 닐스는 깜짝 놀랐다. 난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 그동안 바닷가를 거닐다 오세요. 에르멘리크가 말했다. 모래 위를 걷던 닐스는 남학신 끝에 부딪힌 동전 한 잎을 보았다. 동전은 녹이 슬고 더러웠다. 닐스는 동전을 발로 차버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닐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 바다였던 곳에 큰 탑이 생겨났다. 그 탑에는 3개의 문과 망루가 있는 높은 성벽이 있었다. 닐스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긴 창을 든 보초병이 서 있었지만 주사위 놀이에 정신이 팔려 닐스가 지나가도 몰랐다. 넓은 마당에는 널쩍한 돌이 깔려 있었다. 높은 건물이 곳곳에 서 있었으며 사이사이에는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책에서나 본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었다. 닐스는 시내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구경했다. 갖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즐비한데 특히 보석 장수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부두도 보였다. 옛날식의 배에서 짐을 싣고 푸는 인부들도 볼만했다. 광장에는 높은 탑이 3이나 서 있는 교회도 있었다. 신부들이 금실로 된 옷을 입고 걷는 것이 보였다. 어느 거리에나 사람들이 많았다. 어느 상인이 닐스에게 손짓했다. 그는 아름다운 비단을 사라는 듯 펼쳐 보였다. 닐스는 고개를 저었다. 부자들이나 저런 촌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계속 걸어가던 닐스는 어느 상인에게 손목을 잡혔다. 그는 닐스를 상점으로 데려가서 번쩍이는 천과 양탄자를 펴보였다. 닐스는 돈이 없다고 2 손을 활짝 폈다. 상인은 동전 한 잎을 꺼내 보였다. 그것만 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신용 같았다. 닐스는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기까지 했다.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사람들도 몹시 서운해했다. 아, 모래밭에 동전 한 잎이 있었지? 닐스는 그것으로 물건을 사주려고 마구 뛰었다.
시내를 빠져나와 처음 들어섰던 문을 찾아 밖으로 나갔다. 모래밭에 그 동전이 있었다. 닐스는 급히 녹슨 동전을 주워들고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그 탑은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도시가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달빛을 받은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에르멘니크님, 여기에 있던 아름다운 도시는 어디로 갔나요? 닐스는 황새에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해줬다. 새 중에서 제일 아는 게 많은 까마귀 바타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 이 바닷가에 비네타라는 부유한 도시가 있었대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 하느님의 노여움을 샀다지 뭐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홍수를 입어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는군요. 그 도시와 사람들은 100년에 한 번씩 이 바다 위에 떠오른답니다. 아, 바다 밑에 도시로군요. 바다 위로 나타난 그 도시의 상인 중 누구든지 물건을 하나만 팔면 다시 바닷속에 파묻히지 않는데요. 닐스는 녹슨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차 버린 것을 후회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닐스는 그만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닐스는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폭풍이 불 때 없어졌던 각시가 나타나자 기러기들은 기뻐했다. 각시는 폭풍에 날려서 고틀란드 섬까지 갔다 온 것이라 했다. 아카일행은 양들과 작별을 나눈 뒤 고틀란드 섬을 향해 날았다. 그 섬은 매우 컸다. 밭과 목장이 많아서 닐스가 살던 스코네와 비슷했다. 기러기 떼는 그 섬에서 휴식을 취한 뒤 서쪽 해안의 도시로 날아갔다. 내가 본 바다 밑의 도시와 똑같다. 닐스는 비스비라는 도시가 퍽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 도시는 탑이 있었고 성벽으로 에워싸였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이라 화려하지는 않았다. 탑도 교회도 지붕이 없고 뼈대만 앙상했다. 기러기들은 시내를 몇 번 돌고 나서 어느 교회에 내려앉았다. 모두 잠이 든 뒤 닐스는 생각했다. 바다 밑에 아름다운 도시도 땅 위에 오래 있으면 이처럼 볼품없게 돼버릴 거야. 그렇다면 바다 밑의 도시가 세상에 드러나 보이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닐스는 비로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아카일행은 고틀란드 섬을 떠나 스몰란드의 북쪽 바닷가에 닿았다. 스몰란드의 남서쪽 끝에 스넬브라는 지방이 있었다. 모래뿐인 이 지방의 한가운데에 산이 있는데 숲속에는 까마귀 떼가 살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은 눈이 내리는 겨울에 그곳을 떠났다. 그 우두머리는 잔인하고 난폭하여 폭풍이라고 불렸다.
질풍은 그의 마누라인데 성질이 더 나쁜 까마귀였다. 폭풍일당은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 구덩이 속에 박혀 있었다. 까마귀들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여 마구 쪼았다. 하지만 항아리에 구멍이 뚫어질 리가 없었다. 내가 도와줄까? 여우 한 마리가 외쳤다. 좋아! 까마귀들이 옆으로 비켰다. 여우가 별의별 노력을 해보았으나 항아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폭풍이 묻자 여우는 항아리에 귀를 대어보고 말했다. 은화가 들어있어. 까마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몹시 좋아했다. 여우는 항아리를 굴리면서 다시 외쳤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하지만 뚜껑은 열 수가 없었다. 아, 좋은 수가 있어. 까마귀들을 시켜서 거위 등을 타고 다니는 꼬마를 붙잡는다면? 여우는 얼른 까마귀에게 말했다. 이 항아리를 열 수 있는 놈이 있어. 그 놈을 붙잡으면 항아리를 연 뒤에 꼭 내게 넘겨줘야 해. 여우는 닐스 이야기를 하였다. 폭풍은 곧 부하들을 데리고 닐스를 찾으러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꼭 성공해야 할 텐데. 닐스에게 앙심을 품은 여우는 잔뜩 벼르고 있었다.